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사기판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개미들만 신나게 털리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서민들만 계속 당하고, 2030 미래 세대들에게 영끌시켜서 현재 집값을 부양하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신문 기사를 떠보시면 가계, 기업, 부동산 대출이 GDP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또 금리를 소폭 내려서 다시 영끌을 부추기고 있고 2단계 DSR 규제가 지금 7월에 시행 예정돼 있다가 이것도 한번 밀린 거죠. 다시 또 9월로 또 밀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추이도 보시면 연체율 추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빚내는 사람이 계속 돈을 못 갚고 있고 근데도 나라에서는 계속 빚을 내라고 종용하고 있고요. 스웨덴 주택담보대출 비율 보시면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한탕주의가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스웨덴 주택가격지수가 더 이상 빚으로 떠받들 수 없으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고 거의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지수는 지금 빠지다가 지금 빚으로 계속 또 떠받들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8%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빚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택지수도 스웨덴 주택지수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절대 아니겠죠.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막고 다음 정부로 넘기려고 하니까요. 주식판에서도 계속 금투세로 뜨거운 감자죠. 계속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 이탈 그리고 개미들에게도 계속 겁주고 있고요. 금투세가 정말 시행되면 과연 좋을까요? 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국 개미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또한 기관 외국인 투자들, 법인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벌고 결국 이런 분들과 다 결탁해 있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식판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1년 만에 드러난 하나기술 대형 수주의 실체 결국 CV투자자만 놓았다. 기사 제목처럼 1년 만에 드러난 대형 수주가 그냥 CV투자들의 작전이었다는 거죠. 국장 수준이 정말 욕이 나오다 이제는 얼마까지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하나기술에 물려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다는 겁니까? (1년) 전만 해도 23년 때 에코프로가 엄청 이때 급증할 때도 온통 언론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떠들썩했죠. 150만원 돌파해서 200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8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냥 개나 소나 다 2차전지 사업 항목에 넣어서 주가 급등시키고 난리 부르스를 추던 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기술 공시도 보시면 23년 6월 27일 날 2차전지 조리 화성라인 턴키 그리고 매출액 대비 150%인 거의 1700억짜리 대규모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거의 매출액 대비 150%면 대박인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누군지 비밀에 붙이면서 우리가 말로 들어도 알 기업들이 막 언급되면서 이 계약 수주권 하나로 주가가 거의 14만원까지 초급등했습니다. 하나기술 일봉 차트 보시면 이때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초급등하면서 14만원대를 찍고 지금 완전 급락해서 박스권 하단까지도 이탈하면서 4만원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24년 6월 20일 공시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로 2차전지 조리 화성라인 턴키 이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액 대비 150% 1700억인 수주가 결국 거짓말이었다.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합의 이 회사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입니다. 인터넷 구글링 해봐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고요. 결국 1년 동안 엄청나게 짜고 쳤다. 엄청나게 박스권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개미들을 희망 고문시키고 초급등시키면서 2차전지가 대박 날 것처럼 얘기하면서 14만원 이상까지 갈 걸로 계속 부풀리다가 결국엔 지금 개박살을 내고
박스권 최종 이탈까지 했으니까 거의 이 주식은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환사채 투자자들만 전환가액보다 높은 주식에 최대 2배가 넘는 차익을 얻고 엑시트를 했죠. 결국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환사채 총 470억 규모에서 지금 79억 원만 남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당했습니다. 전환가액이 56,902원에서 지금 1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만원 이상에서부터 계속 털었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2배가 넘는 차익을 얻고 결국 튀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뭐 꼼꼼히 확인 후 공시하고 있다. 헛소리죠. 그리고 공시 번복에 따른 벌점 부과, 장난하나? 개미들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데 벌점 부과를 한다고. 이미 한바탕 해먹고 날랐으면서 결국 한통속이고 또 꼬리 자르고 갑니다. 이래서 한국 주식은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뭐 그 다음은 뻔하죠. 하나기술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벌점을 맞고 그 다음에 정지 수순을 밟고 그 다음에 상패가 되겠죠. 과연 주식시장에서만 계속 이렇게 사기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부동산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도 비투로 그리고 계속 주담대 대출로 떠받들고 있고 결국 빚내서 2030 세대들에게 넘기고 있고, 작년에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올해 역시 전세 사기와 오피스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 아니 170억 상당의 돈을 해먹었는데 겨우 이 정도? 그리고 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7년과 12년 장난합니까? 피눈물 흘린 돈을 돌려줘야지. 결국 이 사람들은 추징금을 맞고 뭐 돈을 회수당해도 이 돈들을 또 어디에 숨겨놨겠죠.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국토교통부 장관,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해서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와, 이거 진짜 역대급 발언 아닙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사기꾼과 공인중개사가 대놓고 사기를 치고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이걸 안 당할 수 있습니까? 현직 변호사들도 당하는 게 이런 전세 사기, 오피스텔 사기입니다. 자, 무튼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던가 아니면 중산층 따위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계속 서민으로 전락하던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돈을 벌고 금투세도 결국 이들을 위한 거죠. 결국은 고위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서민들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는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이런 투자의 세계는 정말 전쟁터와 다름없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꼭 살아남읍시다. 안녕. 와이